네, 안녕하십니까. 하나자산운용에서 원큐 ETF를 총괄하고 있는 ETF 퀀트 솔루션 본부 김승현입니다. 요거는 저희가 아까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올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ASK, 에어로스페이스, 그다음 실버, 코스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말씀드리면 또 질문 많이 주세요. 그러면 아니 김 본부장, 그러면 나스닥 100이랑 S&P 500은 더 이상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? 라는 질문도 제가 꽤 많이 받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 코어는 S&P 500과 나스닥 100을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제가 요 얘기를 왜 더 이상 먼저 안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다른 거 하나도 S&P 500, 나스닥 100 안 하고 실버 몰빵, 은현물 ETF 몰빵 또는 우주항공 테크 몰빵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S&P 500과 나스닥 100을 갖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, 비중은 조금 이 매운맛을 선호하시는 분은 이 코어의 비중을 50% 언더로 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S&P 500 25%, 나스닥 100 25%, 그다음에 나머지 남는 50%는 우주항공이라든지 또는 은현물과 같은 상품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왜냐하면 S&P 500과 나스닥에도 흔히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테슬라, 구글,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S&P 500과 나스닥 100을 투자하시는 분한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많이 포함된 ETF를 한 번 더 하시라고 하는 게 저는 약간 좀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&P 500과 나스닥 하시는 분께는 그냥 미국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다 겹치거든요. 에어로스페이스,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든지 또는 AI 시대에 좀 더 광물로서 좀 더 기대가 되는 저는 전쟁이 끝나게 되면 각 국에서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가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그거에 대한 연장선이죠. 커머디티 중에서는 은 현물을 훨씬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은을 좀 일정 부분 담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반대로 나는 요즘 조금 좀 이런 장세가 좀 두려워하는 분한테는 이 코어의 비중을 한 70%, S&P 500을 한 30% 정도, 나스닥 100을 35%,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은 같은 ETF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, 요거는 저희가 해외 상장 ETF 중에 포트를 말씀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여기에 SK, 국내 코스피 200 ETF를 함께 포함시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, 그다음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. 전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어제 또는 그저께 이 기사를 보게 되니까 쿠바 전쟁까지도 트럼프 정부가 염두하고 있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짤막하게 떴습니다. 이게 향후 정말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국제 정세가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에서 10% 정도는 하킹형 ETF도 함께 갖고 가시는 걸 저희가 조금 더 지금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우선 이것도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화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도 한 개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해외형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이렇게 좀 하나씩 국가별로는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은행 지주 또는 은행 관련된 이 종목들로 구성된 고배당 ETF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현금이 많습니다. 그래서 배당에 대한 여력이 훨씬 더 높죠.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런 수익률을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 지주 또는 은행 관련된 전통적인 고배당 중심의 그런 ETF를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해외형 같은 경우는 우선 지금 환율이 좀 높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너무 해외형 이 환율 높은 거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환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환율이 좀 유지되고 또는 환율이 오른다라고 할 경우에 받으시는 배당금도 당연히 좀 높은 환율을 좀 적용해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든지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탑30와 같이 좀 상위 한 30개 정도의 좀 이렇게 압축된 그런 포트폴리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
있습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이 배당 수익률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면 두 자리까지 나오는 ETF도 좀 있죠. 그다음에 은행 지주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리 좀 못 미치는 한 5% 이상은 그래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미국 상장된 또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또는 다우존스 탑30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3-4% 정도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. 그래서 배당 성장이라는 좀 측면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인컴이 나온다, 캐시플로우가 나온다는 거는 좀 더 국내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AI 산업의 흐름, 반도체, 전력, 다음은 광통신 ETF로 투자, 코덱스 미국 AI 광통신 네트워크 ETF, 연금 코덱스하다.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현금이 많고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면서 매년 배당금을 증액한 기업들이 좀 경기 방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당장 두 자릿수의 그런 높은 인컴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 투자한다.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분께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너무 많이 갖고 가시는 건 저희가 조금 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전제 자체가 목돈이 없고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.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아주 또 투자 이 포트에 비해서는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는 반도체 관련된 ETF를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. 반도체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았을 때는 당연히 대표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꾸준한 모습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50만 원이신 분은 한 반 정도는 국내 반도체, 삼전,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를 좀 추천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한 50% 정도는 미국 반도체 종목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50만 원 같은 경우 사실 소액 투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. 소액 투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포트 많이 갖고 가시고 안정적인 지수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있더라도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거 압축을 갖고 가시길 권해드리고 있고, 근데 이런 분이 반드시 이 50만 원대부터 꼭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. 왜냐하면 50만 원을 파킹형 ETF나 또는 적금이나 그러니까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는 적금을 계속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되면 한 600만 원이고요. 이자 상관 안 하고 2년 정도 되면 1,200만 원입니다. 요 한 2년 정도 뒤에 내가 1,200만 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2년 정도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라는 게 막 경제 이론 살피고 주식책 읽고 산업에 대해서 막 끝까지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투자 성향을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공부입니다. 만약에 나는 막 인생 한 방 역전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의 이 투자 방침이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손실이 나면 잠을 못 자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. 나의 성향이 어떤지 그다음에 내가 이 정도 투자하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공부하는 투자 페르소나, 나 자신의 투자 페르소나를 공부하는 기간을 한 2년 정도 가지셔도 괜찮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좀 쇼크가 왔을 때 또는 시장이 오를 때 노트 같은 거 정리하셔도 됩니다. 오늘은 왜 이런 이유로 올랐고 이런 이유로 좀 빠졌고 그러면 며칠 뒤에 이러한 경제 상황의 사이클이 오고 매크로가 이렇고 그다음에 금리 환경이 이렇고 전쟁이 끝나면은 어떤 주식 또는 어떤 섹터부터 좀 더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투자 노트에 조금씩 정리를 하다 보면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을 나 자신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당장 소액이라 해서 무조건 한두 개 해서 투자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목돈이 될 때까지 모으고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하셔서 1,000만 원, 2,000만 원 되셨을 때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고 그걸 조정해 나가는 투자법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은 50만 원 적금 또는 머니마켓, 파킹형 ETF 이런 걸로 좀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보면 이전에 좀 말씀드린 거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은 이 커버드콜 ETF 또는 배당 ETF의 과거의 연 평균 분배율이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절대 개런티된 게 아닙니다. 예상 분배율이기 때문에
뭐 미래 시점에 시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몇 년 동안 좀 계속 보여줬던 거는 좀 저희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보유하고 있는 뭐 금액 얼마, 그다음에 예상 분배율 이런 걸 통해서 뭐 금액이 지금 뭐 30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체 투자에 뭐 10%, 뭐 15% 정도의 인컴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저희가 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좀 필요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ETF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저는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국내 커버드 콜, 그다음 미국 커버드 콜 좀 하나씩 하면 좀 좋을 것 같고. 최근에 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늘어났다는 측면 하나 좀 고려를 하고요. 그다음에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 은퇴하고 나서 한 20년, 3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오르는 걸 아예 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. 물론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뭐 주식시장의 상승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 상단폭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좀 안정적인 측면,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상승을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채권 혼합형 ETF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가령 원큐 미국 S&P 500,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ETF를 예로 들면 S&P 500을 50% 갖고 갑니다. 네. 그다음에 미국 단기채를 한 50%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S&P 500이 오를 때 한 반 정도 상승을 추정을 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이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 금리가 좀 올라서 이 채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인컴이 연으로 한 4%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미래 시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. 금리 상황에 대해서. 그러면 1년에 한 약 2% 정도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미국채는 상대적으로 미국 단기채는 좀 상대적인 안전 자산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죠. 무위험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러한 채권에 대한 인컴 수익률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 혼합형 2세대 채권 혼합형 ETF 얘는 S&P 500으로 드렸습니다만 나스닥 100도 할 수 있고요. 아직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 코스피 200에 대한 2세대 ETF는 없습니다. 코스피 200 한 50% 투자하고 국내 단기채 50% 투자하는 그런 ETF는 아직 없기 때문에 2세대 채권 혼합형 ETF도 만약에 국내 코스피가 상장이 되면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을 보게 되면은 이 당장 생활비가 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. 그만큼 현금 흐름 자체가 좀 높아야 되는. 그다음에 현금 흐름이 좀 금액이 커야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조금은 좀 비과세 항목이 많은 상품을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0 커버드 콜 역시나 이 국내 이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런 커버드 콜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만약에 나는 한 개보다는 좀 여러 개를 좀 하고 싶다 하는 분께는 이 200 커버드 콜,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도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요즘은 제가 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은 커버드 콜은 국내 상장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금 커버드 콜, 국제금 커버드 콜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30년 국채,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, 그다음에 미국의 S&P 500 커버드 콜과 같이 미국 대표 지수 커버드 콜 하나, 국내 대표 지수 커버드 콜 하나, 그다음에 미국 장기 국채 커버드 콜 하나, 마지막으로 국제 금 커버드 콜 하나. 이렇게 이 커버드 콜을 각 자산군마다 하나씩 꼽아 가지고 나눠서 투자하시면은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의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요. 그다음에 좀 더 꾸준한 이게 한 개보다 여러 개가 모으게 되면 좀 더 꾸준한 그런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를 나누실 수 있는 분 한 4가지 정도로 나눈 걸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시장이 변동성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장세인 것은 맞습니다.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. 다음 전쟁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섣불리 내일 전쟁 끝날 거야 또는 이제 전쟁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타코를 할 거야. 섣부르게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이 바뀌었을 때 확실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대응하는 그런 장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을 갑자기 패닉셀 하시는 것도 저희가 좀 지향하고 있고요. 또 반대로
오늘 이 정도 급락했으니까 내일은 오를 거야라고 좀 패닉 바잉 하는 것도 저희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전쟁이 좀 끝났을 때, 전쟁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어떤 자산이 좀 빠르게 더 반등할 것이고 AI라는 트렌드에 더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원큐,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제안드리는 에스크 전략, 에어로스페이스, 그다음에 실버, 마지막으로 코스피 200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시장의 환경 자체가 사실 단일 국가의 이슈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단일 국가 이슈라고 하면은 몇 년 전에 튀르키예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 내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쿠데타 같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면 단일 국가에 대한 이슈죠. 그런데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가만의 그런 문제, 단일 국가의 컨트롤 리스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론 시작은 미국이 좀 더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최근에 조정을 받는 것도 글로벌 전체 악재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특정 국가, 특히나 미국 같은 이 대형주 중심이 된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시총이 가장 큰 국가에 대한 비중을 너무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 줄여라. 라는 건 조금 더 조심스럽고요. 그래도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형주 펀더멘털 좋은 그다음에 좀 더 지수 중심으로 접근하라. 이러한 이 세 가지 대원칙에 따르면은 미국 지수, 미국 관련된 나스닥 또는 S&P에 대한 비중도 조금씩은 좀 늘려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너무 조정받고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한 3, 4년 전 또는 7, 8년 전 이 지금 말하는 이 혁신 성장 테마 ETF가 나왔을 때 또는 그 산업이 주목받았을 때를 한번 보게 되면 늘 중간중간에 이런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또는 작은 이슈들, 소나기는 늘 있었습니다만 5년, 7년, 그다음에 10년 이렇게 저희가 과거를 봤을 때 시간이 훨씬 더 지나게 되면 이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몸소다 배웠습니다. AI라는 테마 자체 한창 이 이슈가 되었을 반년 전 또는 3, 4개월 전에 이 성장 이 논리를 저희가 보게 되면 지금 그 성장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깨진 것은 없습니다. 기술이 퇴보했나요? 아닙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AI에 대한 니즈가 감소했나요?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AI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멈췄나요? 기업들이 AI에 대한 전환을 포기했나요?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조금 바뀐 것은 매크로에 대한 악재가 생겼다 정도가 바뀌었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은 AI로 모든 기업이 바뀌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투자를 합니다만 모든 기업이 AI의 승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러한 측면이 좀 개별 종목에 좀 승패가 달릴 수는 있고 지금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이길지 어느 기업이 지고 도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업 경쟁력으로 증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 보면은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승리할지는 알 수 없다. 또 한두 종목을 픽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저희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유망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ASK, 에스크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. 그 A 같은 경우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입니다.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는 실버, 은에 대한 저희가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은 코스피입니다. 제가 왜 이런 논리로 갖고 가게 되었는지는 좀 함께 나중에 말씀드릴 예정인데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상장, 상장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우주항공 테크, 우주항공 산업을 보실 때 좀 간과하시는 게 있습니다. 피지컬 AI를 포함해서 또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통신입니다.
네, 이 통신 없이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피지컬 AI로의 전환 또는 뭐 무인, 뭐 정찰기, UAM, 그다음에 무인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은 통신 없이는 사실 완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이 기지국이 잘 발전이 되어 있어서 통신이 안 터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만은 글로벌 전체로 보게 되면 통신이 터지지 않는 흔히 말하는 이 데드존이 전체 한 90%까지 됩니다. 물론 이 90%는 먼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란드와 같이 좀 우리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만은 그런 곳에도 저희가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요. 뭐 UAM도 해야 되고 피지컬 AI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다 해야 됩니다. 근데 사람이 없는 이 피지컬 AI 기계가 흔히 말하는 통신이 안 되는 데드존에 들어가게 될 경우 생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주항공 테크의 중심은 바로 이 통신, 뭐 어떻게 보면 6G라고도 볼 수 있죠. 이 6G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궤도 위성을 발사해야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방산 측면, 지금도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방산 측면에서도 수많은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 요격이라든지 탐지라든지 이런 식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순히 뭐 대형주 하나의 뭐 상장,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 이라기보다는 AI로라는 대전 안에 이 통신이 있고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성, 궤도, 우주 로켓 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원큐 ETF에서는 이 에스크의 첫 번째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. 두 번째는 바로 이 실버입니다. 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은수저 이렇게 뜨거운데 국에 담그게 되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뜨거워지죠.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금속 전체 광물 중에서 높은 게 바로 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에서 은은 저는 뭐 슈퍼 금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보다 은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모든 전자기기 중에서 은이 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은에 대한 사용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곳에서도 은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태양광은 물론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전쟁 중이죠.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대 한 15kg 정도의 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물론 요거는 또 군사 보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 비중 같은 경우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추정되는 걸로는 한 15kg 정도 은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고요. 은 같은 경우 전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약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시대에서는 금보다 은에 대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K는 바로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입니다. 지금 환율이 1,500원을 넘었습니다. 과거에 저희가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게 될 때는 이 수출주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환율, 고환율 시대에서는 관련주들이 좀 더 주목받는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주이고 AI라는 이 시대에 맞는 것은 바로 여전히 코스피 200 관련된 이 종목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현대차와 같은 종목들이 바로 그 종목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종목들 말고도 좀 비중이 좀 더 작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AI와 무관한 그런 종목들도 수혜는 받을 수 있고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매크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더 대형주 중심의 AI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코스피를 마지막 K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